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자문동 한서입니다. 6월 3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이재명 지지 선언. 일개 개인이 이런 거 해본들 뭐 하겠습니까? 뭐 연예인들이야 얼굴 내고 지지 선언하고 나중에 후광도 있고 하겠지만 저 같은 뭐 일개 개인들은 아무런 뭐 득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재명 지지 선언이나 한다고 하세요.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하세요. 여기에 대한 글인데요. 사실 제가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담다 보면 당연히 정치적인 내용을 다룰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 공약들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니까요. 자,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들을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찾아봤었고요. 근데 지금은 뭐 이재명 후보가 지금 뭐 유력한 뭐 그런 상태라고 뭐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니까 제가 요쪽을 좀 더 찾아봤죠. 김문수 후보 공약,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것 같으면 김문수 후보의 공약을 찾아서 공부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딱히 뭐 부동산을 뭐 띄우겠다라든지 뭐 세금으로 압박하겠다든지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오르면 오르는 거고 내리면 내리는 거고 띄우기 위한 정책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제가 분석하는 판단이고요. 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파격적인 감세,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양도세 중과 폐지, 종부세 폐지, 뭐 이런 것들 이럴 확률이 높을 것 같으면은 여기에 베팅을 하는 것이고 이럴 확률이 높을 것 같으면 여기에 베팅을 하는 것이지. 자, 나만의 자산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글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는 뭐 메가시티니 뭐니 하지만 사실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북권을 대구를 중심으로 통합을 한다고 했던 전 홍준표 대구시장 뭐 일 잔뜩 벌려놓고 계속 갈등만 일어나다가 죽도 밥도 안 됐습니다. 이게 뭐 불경 메가시티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거 죽도 밥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말만 통합이지 뭐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크게 뭐 하질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너무 정치병 환자 되지 마라. 가라는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 자, 어떻게 하면 좀 개개인의 삶이 조금 더 풍성해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고자 함이지, 뭐,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안 하고, 저는 부모님하고도 정치 이야기 안 합니다. 안 합니다. 할 필요도 없다. 이 부동산 공부하는 방에서 막 정치병 환자처럼 도져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따질 필요도 없겠더라. 대선 기획 특집으로 추정 60분이 다뤄졌는데요. 정말 마음 아픈 일들이 진짜 많습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일들이 많아요. 이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중국산 얼마나 무서운가 부품 가격 한번 요거 제목으로 딱 나왔는 것만 비교해 보면요. 중국산 과거에는 품질이 너무 떨어져서 문제였지만 지금은 품질적인 면에서도 큰 차이가 나지 않고 경쟁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결국은 다 일자리하고 다 연관되죠. 지금은 자영업자 힘들다 했지만 산업의 쌀, 뭐 철강부터 시작해서 와, 다 어렵게 가는 것 같습니다. 뭐 기계, 뭐 이런 것들 제조업 뿌리마저 흔들리고 이런 상황에서 정치병 아무리 환자처럼 도져가지고 있어도 그게 님의 삶을 뭐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금리도 점점 떨어지고 2% 금리, 물가 상승이 2%는 할 건데 이거 매력이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뛰어들고 싶은 사람은 뛰어들고 또 다른 길을 찾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찾고 학원비까지 줄일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대선 투표율 부산과 대구는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부산은 조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 대선을 앞두고 서울의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든지 지방은 그런 기대 심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크게 뜨지 못한다는 부분, 그리고 누군가는 주택에 투자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주택에 투자를 해야 된다면 그나마 좀 돈 많은 사람들, 좀 비싼 집을 사고 한다면 그나마 조금 나을 것이고, 향후는 이쪽으로 수익률이 더 나은 시기가 오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당연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이재명 후보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고,
제가 농사를 이렇게 지으러 가서 막 제초제도 뿌리고 더운데 막 옆에 막 귀 밑에 구렛나루 밑에 소금이 맺히도록 농사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쉽지 않다. 근데 이 농사에 대한 유튜버 그냥 수도 없이 찾아보면요 뭐 억대 농부니 뭐니 하지만 야 그거 아니더라. 다 아니더라. 정말 인건비도 건져내기 힘들 정도. 야 차라리 그 돈으로 그 땅 사고 그 뭐 농비료 투자할 그 돈이면 차라리 가만히 묵혀놓고 은행 이자를 받는 게 차라리 나을 정도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일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인건비밖에 안 나올 것 같지만 저는 이쪽 길을 한번 가려고 합니다. 화이트 컬러로 20년 이상 20년 이상 종사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길도 한번 개척해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다. 자, 매도 물량 많을 때 대비 한 2.5% 정도 줄어들어 있는 상태. 전세 물량 계속 줄어들고 있고 요거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요. 전세 물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전세 거래량은 폭증하는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전세 거래량이 왜 폭증하느냐? 6월 1일부로 임대차 3법 그 세 번째 2년간 3년 유예되었던가요? 예. 3년 거의 3년 유예되는 것 같네요. 그 정도 유예되었던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전월세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전세 물량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전세 거래량이 폭증하네? 그러면 난리 나겠네? 그렇게 착각이 들 수 있는데 그 부분 좀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월세 물량은 거의 줄지 않고 있는 부산의 모습이고요. 거래량 2,600건, 뭐 많으면 2,800건, 2,800에서 2,600건 정도. 대선을 앞두고 요 정도 움직임들은 있어 왔었습니다. 언제? 22년도였던가요? 22년도 언제 대선이 있었나요? 오늘 1년, 2년, 3년, 22년도에 있었나요? 요때도 대선을 앞두고 거래량이 늘어났다가 아니 뭐 대선하고 뭐하고 했는가하고 집값하고 그닥 크게 관계가 없었습니다. 뭐 이번 대선 이후에 어떤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걸었고 무슨 큰 변화가 나타날 것 같지만 실제 우리 삶에 눈에 보이는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나라의 방향성이 제대로 잘 잡혀서 나라가 그나마 좀 성장하고 좀 이런 길로 가면 저절로 그 과수를 우리가 챙길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나라가 힘들어지면 뭐 어떤 부분에서든지 투자 수익으로서 돈 벌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건당 거래 대금은 4억 천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요. 서울 분위기 한창 좋을 때 건당 거래 대금 13억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지금 10억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도 주간 실거래 지수상으로는 분위기가 괜찮고 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래량은 5월달 7천 건 정도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건당 거래 대금이 그렇게 시원치는 않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는 계속 진행 중인 것 같고요. 그 부산도 마찬가지 양극화 느낄 수 있잖아요. 고가의 아파트, 저가의 아파트 차별화된 흐름. 그런데 그 양극화라는 것이 서울은 엄청나게 큰 양극화. 부산도 물론 양극화는 있지만 요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저 박스권에 갇힌 지가 지금 2, 3, 4, 5 계속 박스권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거래가 지금 70% 진행되었는데 아무튼 이 고가의 아파트 움직임은 작년에 움직임보다는 고가의 아파트 움직임 좀 덜하죠. 조금 덜합니다. 실거래 가격 빠르게 볼게요. 마린시티 자이 13억 9,700 거의 14억 거의 전고점 정도 가격. 아주 비싼 아파트들은 뭐 전고점 가까이 가는 그런 건들도 간혹 나타나고요. 아쌍 9억 2층이 9억 2년 전쯤에 23년쯤에 한번 거의 그때 당시에 데드캣 바운스 22년 끝자락부터 시작해서 23년 봄 정도까지 엄청나게 많이 빠졌다가 그때 좀 제법 반등을 했었는데 그때 정도 수준 가격에 머무르고 있고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한다.
요거에 한 7억, 8억, 9억 가는 아파트들은 그때보다는 약간 플러스 되는 느낌. 또 그 아래쪽, 한 5억 아래쪽으로 내려면 그때보다 뭔가 살짝 빠진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6억 이상 거래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 자, 가격 빠르게 보고 지나갈게요. 실거래 가격 필요하신 분은 순서대로 정렬된 거 보고 싶으면 돈보.co.kr, 여기 돈보 보이시죠? 돈보. 예, 돈보라고 검색하셔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 4억짜리 아파트 한 2년 전 대비 뭐 한 2천만 원 떨어졌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한 2천만 원 올랐는 것 같은데, 2천만 원 올랐으면 보너스 받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2천만 원 떨어졌어도 그게 손해는 아니다. 그 월세 살았어도 뭐 그 돈은 나갈 수 있는 돈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거주 한 채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않은 것 같다. 크게 뭐 빠질 구간도 많이 있어 보이지 않고. 근데 막상 뭐 추정 60분이나 또 이런 걸 보면요. 막상 추정 60분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쉽지 않네. 이런 느낌 듭니다. 또 있는 사람은 또 계속 또 자본이 또 자본을 또 만들어주고 재창출해내고, 그래서 이 양극화가 점점 더 심화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누구는 이자 갚기에도 버거워서 막 연체되고 있는데, 누구는 금융소득을 엄청나게 올리는 그런 상황. 와, 예전처럼 몸으로 때워야지. 이것도 점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분이 대구 지역 인근에 어디였더라, 경산인가 어딘가 가가지고 이 당근 알바에서 농사 일을 하는 거 찾아가가지고 했는데요. 몸을 굴려서 먹고 사는 게 쉽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이 농사에 헌신하기로 이제 좀 마음을 먹고 있는데, 뭐 나무도 심고 앞으로 한 5년 앞을 바라보고 미리 투자를 해놓고 나중 추후에 퇴직 시점과 맞물렸을 때 이제 그 일로 하려고 하는데, 뭐 기술을 배워볼까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근데 화이트 컬러로서 이 삶을 살아가다가 뭔가 낯선 길로 가고자 하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또 다른 직종에서 종사하다가 그 미래에 대한 준비 없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경우들도 근래에는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제조업 위기나 이런 것들 거치면은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포항 쪽에 철강 산업도 안 좋다고 그러고, 뭐 경남 쪽이나 이런 것도 산업단지들 예전처럼 팽팽 돌아가던가요? 혹여나 또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또 뭐 관세 협정이나 또 이야기가 잘 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중국하고 짝짝꿍이 미국이 잘 돼버린다. 그럼 한국만 좀 내쳐지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더욱더 미래 대비를 탄탄하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시점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요 가격대, 뭐 3, 4억대, 부산의 그 평균적인 가격이 4억이었으니까요. 그 정도 가격을 취득해서 뭐 어떻게든지 살아본다. 괜찮은 것 같아요. 투자로서 3, 4억짜리 물건을 살았다? 괜찮아 보이잖아요.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막 마음고생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그럴 바에 차라리 뭐 한 2%, 중반대 2.6%, 2.7% 국제 수익률이 차라리 더 나올 수도 있겠더라. 무위험 자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 나 이렇게 고생하고 투자한다고 머리 쓰고 뭐 했는데 남는 게 별로 없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투자로서는 다 비싼 아파트 이야기하면서 또 뭐 이런 가격들을 뭐 하라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이 정도까지 실거래 가격 살펴보고, 분양권 시장은 특이사항이 없었고 전세 거래량이 5월 달 들어서 예상 거래량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3,600건. 3,600건. 2년 전 거래량보다 훨씬 뛰어넘는 갑자기 엄청난 전세 거래량이 나온다라는 거죠. 와. 전세 거래량 폭증하네?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있는데? 큰일 났네? 빨리 투자 시장으로 뛰어들어야 되겠네? 아마 전세 매물이 많이 줄어든 모습을 살펴보고 정책 입안자들이 대선을 앞두고 이런
이런 시기에 이 유예를 하지 못했지 싶어요. 아마 전세 물량이 지금 천정부지로 많았던 그런 상태였다면 아마 전월세 신고제 아마 또 유예했을 거예요. 어쨌든 여기저기 이곳저곳을 따지고 자꾸 살펴보다 보면은 부동산을 띄우기 위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왜 부동산은 뭐 관련돼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뭐 건설업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다 보니까 알아서 걸러서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전월세 가격 올랐는 것도 2년 전 대비 올랐는 것도 보시고요. 그렇다면 이거 올랐다고 크게 엄청 손해봤냐? 집안 사고 있어서 전세 가격 올라서 엄청 손해봤냐? 이제 돈은 굴러가잖아요. 돈은 굴러가잖아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 영상 제목처럼 저 커밍아웃 아니에요. 그냥 정치병 환자 되지 말자. 진짜 막 손톱 밑에 저는 지금 흙물이 들어가지고 막 바닥을 기면서 풀을 뽑고 해가지고 흙물이 들어가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가시도 찔리고 이 팔다리에 이 생채기가 이게 안 나온 곳이 없습니다 지금. 자, 열심히 살아보자고요. 시청 감사합니다.